네, 정각이 되었습니다. 이번 리더십 호스트를 맡은 시너지 이글스 김은지입니다. 네, 먼저 원활한 강의를 위해서 휴대폰 점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핸드폰이 무음이 아닌 벨소리나 진동으로 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내가 모르는 알람과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켜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공지사항 및 프로모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정의 달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너지 인기 있는 제품을 3+1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간은 5월 29일까지이긴 하지만 한정 수량인 만큼 늦지 않게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2026년에도 다시 한번 시작된 다이어트 콘테스트인 빼지방 챌린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지방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이번 프로모션은 1등 달성 시 현금 100만 원, 그리고 2등부터 20등까지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새해 다이어트 시즌인 만큼 빼지방을 통해서 현금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진행되는 리더십 리트리트 여행 프로모션입니다. 팀 리더 이상 모두와 함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프로모션이 나왔습니다. 럭셔리하고 아름다운 나라 두바이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꼭 많은 분들 도전하셔서 멋진 추억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2027년 레가시 리트리트 여행지는 아부다비입니다. 제이드 이그제큐티브 이상 함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여행 프로모션입니다. 아랍의 수도이자 기네스 기록을 만든 호텔, 액티비티 등 럭셔리하고 멋진 경험을 해보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26년 12월까지 진행되는 프로모션인 만큼 끝까지 도전하셔서 아름다운 추억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원데이 세미나입니다. 단 하루 만에 시너지 제품과 사업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원데이 세미나는 신규 사업 성장의 가장 초대장이 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사업 성장의 도구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제2회 글로벌 레가시 세미나가 8월 진행이 됩니다. 6월까지 뉴팀 디렉터 달성 시 참여 가능한 이번 세미나는 이기제큐티브로 갈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의 장입니다. 멋진 도전으로 성장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너지 이글스 시스템의 정수를 배울 수 있는 1박 2일 세미나가 5월 1일, 2일 진행이 됩니다. 팀리더 이상 참여 가능한 1박 2일 세미나는 전국의 성공 노하우와 전 세계 최고 직급 리더님들의 리더십 특강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집중된 참여를 통해서 성장의 시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후 2시에 7층 컨퍼런스룸에서 체코 프라하 레가시 리트리트 OT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장에 안 계신 분들께서는 줌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리더십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강사님께서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시너지 사업을 전달받아 이 기회를 통해 지금은 에메랄드 이기제큐티브라는 큰 성공의 위치에 계신 여성 리더님이십니다. 많은 여성분들의 롤모델이신 에메랄드 이기제큐티브 이선혜 강사님을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리더십 강의를 맡은 시너지 이글스 이선혜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 오셔서 너무 행복하셨죠? 저도 오셔서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더울까봐. 근데 에어컨이 너무 시원하게 나와서 진짜 정말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뒤에서 있다가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제 오늘 리더십 강의는 또 저의 이런 사례가 같이 녹아나기 때문에 카운셀링 스폰서님의 방향과 다르다면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4월을 엄청 뜨겁게 보내고 계실 겁니다. 또 6월에 글로벌 레가시 세미나로 진짜 결단할 수 있고 또 한 번에 이런 성장의 티핑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진짜 큰 이런 세미나가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4월 끝까지 목표에 도전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이글스 시스템은 저도 지난 이제 4월을 보내면서 정말 감사한 게 끝없이 이런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성장의 이 시스템이 가동이 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팀
매니저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이런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런 성공에 대한 강의를 배우고, 또 지금 이제 2주차로 진행되고 있는 메가마스터 세미나,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진행됐던 스페셜 피지컬 미팅을 통해서 이렇게 매 순간 배우고 또 결단하고, 또 다른 이런 사장님들과 리더님들의 꿈과 목표를 보면서 제 꿈과 목표를 다시 한 번 더 세우고 결단하고 더 큰 꿈과 목표를 이런 설정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피지컬 미팅을 통해서 대만에서 이 리더분들이 이 피지컬 미팅을 또 대만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 진짜 이 시스템에 대한 믿음과 이 시스템의 파워를 정말 크게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아마 여러분들 너무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스템에 한 일주일만 들어오지 않아도 굉장히 좀 나태해지고 흐릿해지는 저 자신을 마주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흐릿해지는 목표와 결단들을 좀 담금질을 하면서 나를 지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중에 대만의 리더님 거간 리더님의 이 메시지 중에 2006년에 대만의 첫 시너지가 오픈이 됐습니다. 근데 6년 동안 이 시너지에서 똑같이 열심히 진행을 했지만 성공을 하지 못했고, 포기를 하는 그 순간에 2014년도에 황윤태 선생님께 요청을 해서, 또 본사를 통해서 요청을 했는데 황윤태 선생님이 답장이 없으셔서 굉장히 기다리고 약간의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답장이 바로 올 줄 알았는데 답장이 안 오지? 그때 또 황윤태 선생님은 다른 곳에 집중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산으로 찾아와서 2014년도에 이글스 시스템에 이 대만에 도입이 되고, 시스템을 통해서 대만에서 정말 많은 리더분들의 인생이 바뀌고 대만이 성장을 한 것처럼 이글스 시스템을 통해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성공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성공을 하기 위해 정말 중요한 게 첫 번째 결단인데, 그 결단 중에 단연코 가장 중요한 건 참여입니다. 참여는 이 사업은 참여를 통해서만 이 사업의 비전을, 저는 지금도 참여를 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도 이 비전을 보고 시작을 했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참여를 하면서 더 큰 비전을 보고, 내가 정말 이렇게 할 게 아니구나, 정말 이 비즈니스를 제대로 해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이 사업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참여를 통해서만 어떤 변화를 만들어야 하는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많이 와닿았던 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만 그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내가 먼저 이 시스템 속에서 변화를 하고 올바른 리더 한 사람이 되면 그걸 통해 복제의 비즈니스로 그 올바른 그룹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말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의 뒤에 이어질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파트너들은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중심이 세워진 이글스 그룹 안에 중심이 선 올바른 리더 한 사람이 되는 것부터 우리 사업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아닌 성장에 집중을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내고 싶어 하지만 그 과정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하는데 그 황윤태 선생님도 커리큘럼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성장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내 목표에 집중하고 성장에 집중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킨다. 만약 현재 자신의 모습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한 가지가 시너지 하나로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너지 하나로 인생의 숙제를 풀고 내 지금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충분한 도구가 된다. 그래서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만 보고, 사실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정말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만날 때도 있지만, 그걸 계속 뒤돌아보고 머무는 게 아니라 앞만 보고 가다 보니까 그 뒤돌아보니 모든 게 가치 있는 일이었다라는 이 메시지가 너무 큰 울림을 줬습니다. 그리고 피지컬 미팅 또 저녁에 이제 왕왕 사장님의 이 시너지의 비전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해하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행동이야말로 꿈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여러분이 이글스의 문화, 이글스 시스템에
처음 여러분이 이글스의 문화, 이글스 시스템에 감동받았던 순간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라면 진짜 내가 시간을 써도 괜찮겠다. 내가 여기라면 진짜 집중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고 안정감을 느끼고 결단을 한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결단을 통해서 이 시너지에서 저희는 반드시 성공하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힘을 가졌을 때 역할을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내, 딸, 저희는 많은 역할들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역할들이 결국에는 진정한 힘을 가졌을 때 그 역할들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더욱더 이곳에서 내가 시작한 이유, Y를 생각하고 몰입과 집중을 통해 결과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글스 시스템의 복제에서 이 메시지가 정말 많이 와닿았습니다. 복제는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에너지의 연속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를 하면 열정을 충전받고 긍정과 희망과 이런 용기와 이런 에너지를 받잖아요. 그리고 그 에너지를 통해 내가 컨택을 하고 그 에너지를 통해 파트너를 안내하는 게 그 에너지가 전달되는 게 결국에는 복제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글스 비전은 내가 먼저 스스로 믿는 것에서 시작하며 단순히 소득을 만드는 것이 아닌 건강과 영향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아마 저도 처음에는 그냥 이 시너지라는 도구를 통해서 좀 더 소득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작은 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좀 더 내 소득을 올리고 싶다. 조금 더 내가 이런 거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는 이 선택권을 가지고 싶다라고 시작을 했지만 이 시너지 이글스 시스템에 참여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도구가 정말 큰 도구이고 큰 가치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이 빅 비즈니스라는 걸 저도 이런 국제 세미나들을 참여를 하면서 더욱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글스 시스템을 좀 더 믿고 제대로 이 시스템을 가지고 진짜 사업을 해야겠다. 그리고 복제를 해나가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신규 때 이 이글스 시스템을 처음 배우기 시작했을 때 읽었던 책이 있는데요. 그때 그 책 구절 중에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삶의 걸음걸이를 체크해보세요 라는 메시지였는데 지금까지 산 것처럼 앞으로도 살 건가요? 라는 책이었거든요. 근데 이 저자의 딸이 8살인데 뛰다가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돌 때는 그냥 아직 걸음마를 덜 배워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8살이 딸이 학교에 가다가 계속 넘어지고 그러는 걸 보고 그 앞에 딸이 뛰어가는 걸 보니까 안짱다리인 거예요, 딸이. 그래서 자기 다리에 계속 걸려서 넘어지고 무릎이 부딪혀서 넘어지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무릎부터 골반까지 다 틀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이미 틀어져 있기 때문에 더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무조건 치료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엄청 다행이잖아요. 이제 8살이니까 여러분은 치료가 무조건 된다고 하면 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하겠죠, 당연히. 근데 다리 교정기가 한 150만 원 정도고 골반 교정을 하는 건 또 따로 교정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돈도 돈이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이 다만 하루에 정해진 시간만큼 교정기를 제대로 하면 1년이 걸리고 그렇지 않으면 3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쁜 자세로 생활하면 다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웬만하면 하지 말고 힘들지만 1년에서 2년의 시간을 견디십시오라고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교정이 되는데 사실은 알면서도 뭔가 불편해서 답답해서 그리고 뭔가 좀 귀찮아서 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만큼의 내 시간과 돈을 낭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의 미래도 어떻게 보면은 더 오래 걸리겠죠, 교정이. 저는 이글스 시스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직 내 삶이 성공을 해본 적이 없고 또 기존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런 습관과 패턴이 있잖아요.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저희는 변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글스 시스템대로 하면 무조건 성공을 한다라는 이런 국제의 결과와 이 모든 사업의 결과들을 공유를 해주잖아요. 이걸 내가 얼마나 믿고 내 것으로 만들고
따라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스템의 결과가 내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이 책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불편하고 짜증나고 아프겠지만 교정은 마법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안장다리를 교정하고 싶다면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더 강력히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의지. 이렇게 이제 구절이 나오거든요. 삶의 안장다리를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다리를 교정하기 위해서도 수많은 불편함을 감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삶을 바꾸기 위해 이 시너지를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도구가 되는 게 이글스 시스템입니다. 그럼 내가 답답하고 불편한 게 아니라 진짜 너무 감사하고 나에게 이런 교정을 할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아까 나온 것처럼 했다 안 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웬만하면 하지 말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시스템이 내 걸로 흡수가 되면서 그 안에서 성장한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 3라인인데요. 그 전에 시너지의 윤리 강령이 있습니다. 종교와 정치, 스포츠 이야기는 이 안에서, 여기는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 모인 사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저희는 사람이 모인 곳이고 신뢰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깨는 건 사실은 어떤 큰 신뢰보다는 작은 신뢰 하나하나가 모였을 때 사실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돈 거래, 원래 돈을 빌린 사람은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빌려준 사람은 계속 이 마음속에 얼굴을 볼 때마다, 눈을 마주칠 때마다 혹시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내가 뭔가 달라고 하기도 불편하고 그런 불편한 상황들이 계속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돈 거래, 진짜 작은 이런 택배비 하나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품 거래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술과 함께하는 비즈니스는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인들과 이런 또 비즈니스를 전개하다 보니까 좀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술 자리에서는 막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럼 제품도 결제할게, 사업도 할게 하지만 다음날 되면 백지 상태가 됩니다. 감정도 그리고 이런 설명들도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술과 비즈니스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라이닝, 크로스와 연락처 교환을 하거나 이런 만남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치페이 문화가 있습니다. 이 문화는 선진국도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한 사람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게 문화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누군가의 앞으로 스폰서가 될 거잖아요. 그리고 스폰서는 더 많은 그룹과 파트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더치페이 문화를 나부터 실천을 해나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스폰서니까 한 번쯤은 사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그게 복제가 되면 스폰서도 사람이기 때문에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치페이 문화를 만들어가는 걸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라인이란 이글스 시스템에서 스폰서, 파트너, 크로스 이렇게 세 가지의 관계십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세 가지의 관계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의해 놓은 것이 3라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3라인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저희는 사람과 사람이 하는 휴먼 비즈니스이고 또 관계를 쌓아가는, 사람을 쌓아가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 3라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지키지 않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로 인해 이 시너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 그룹을 저희가 쌓아놓고 무너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키기 위해서 이 3라인을 내가 먼저 지키고 그걸 복제해 나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20대 때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회 경험도 없고 또 많은 이런 관계십을 맺어본 적이 없는, 사실 되게 부족한, 이런 관계십에서 부족하지만 여기 왔을 때 너무 큰 안정감이 들었던 게 이것만 지키면 되겠다,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겠다라고 굉장히 심플해졌습니다. 보면은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을 봐도 이런 이 관계십에서 오는 굉장한 스트레스와 신경 써야 할 게 너무 많고 챙겨야 할 게 너무 많고 또 거리는 여기는 가깝고 여기는 멀고 이 안에서의 그 관계적인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 시너지 안에서는 정말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 지켜야 할 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3라인을 들어가기 전에 저희 모두가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완벽해서 이 시너지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사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세상은 언제까지나 원시 시대를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누구에게나 한두 가지의 결함이 있는 법, 그의 결함을 먼저 보지 말고 그가 세상을 위해 애쓰고 있는 그 한 가지를 바라보자라는 이 구절을 찾아왔는데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그리고 나도 완벽하지 않다. 그걸 먼저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이 3라인을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사람에게 실망을 하는 순간이 당연히 있을 수 있거든요. 사람과 사람이 하다 보면. 근데 그 실망도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 상대방에게 기대를 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잘해주지 않을까? 뭔가 이때는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를 했기 때문에 실망을 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3라인을 기준을 다른 상대방이 아닌 이 강의를 듣고 스폰서가 이 강의를 듣고 파트너가 이렇게 바뀌겠지가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놓고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점에 저희는 집중을 하는 비즈니스입니다. 단점을 들춰내는 게 아니라 일반 사회는 사실은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근데 단점을 들춰내는 게 아니라 각자의 장점, 그리고 저희는 팀워크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각자가 잘하는 거, 각자의 장점들이 모여서 그 팀워크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이 시너지 사업을 하면서 이글스 그룹의 이 리더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어른이라는 걸, 진짜 어른이 어떤 모습인지를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더 성장하고 나이가 들었을 때 그런 어른의 모습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른다운 어른의 모습은 그냥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책임감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원망은 이 책임을 내가 아닌 밖으로 보낼 때 보내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지기 싫어서 이 보내는 감정이 원망인데 누구 때문에 또는 환경 때문에 또 뭐 어떤 가족사 때문에 또는 가족 때문에 이렇게 때문으로 원망을 보내다 보면 결국에는 이 원망하는 사람은 스스로 성장을 할 수 없습니다. 계속 탓을 외부에서 찾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어른은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사람이 어른이라는 걸 저도 이글스 시스템의 이런 그룹의 리더님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장을 위한 마인드로 책임감과 감사함, 그래서 책임감은 나를 지키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흔들리는 순간에도 책임감으로 지키고, 또 감사함은 나를 성장시키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마음은 책임감과 감사함이다. 누가 잘못했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내가 상대방을 위해 뭘 더 해줄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이 성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결과는 이글스 시스템이 이미 검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스폰서 때문도 아니고 파트너 때문도 아니고 남편, 아내, 아이들 그 누구의 때문도 아니고 내가 이글스 시스템 안에서 얼마나 어떤 크기의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하고 변화를 하는지에 따라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 혼자서는 그 누구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 시너지 사업을 하면서 나 혼자 잘해서 나 혼자 성공해야지 라고 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분들은 다시 한번 이 보상 플랜을 다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혼자 성공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너지에서 성공한 이 리더분들은 스폰서의 존재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고, 또 파트너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회사와 이글스 시스템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고덕에 이 타워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가족들이 정말 내가 뛸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함을 찾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해하려는 마음과 함께 가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냥 잠깐 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진짜 평생을 함께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아까 나온 것처럼 사람은 완벽하지 않고 당연히 실수도 하고 당연히 오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그 상대방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내 자산으로 이 신뢰와 관계십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성장하기 위한 마인드를 나를 이 손가락도 상대방을 이렇게 가리키면 4개의 손가락이 나를 향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나에게 놓고 나를 점검하는 시간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한 방법 이런 걸 너무 잘 지키는데 표현이 너무 딱딱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서 나는 원래 이렇게 낯간지러운 말 못하고 따뜻한 말 못해. 냉철한 사람이야 라고 해서 저희는 매일 마주하는데 그렇게 AI처럼 이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상대를 존중하는 언어 그리고 어른의 언어 아이처럼 이렇게 투덜투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 있는 걸 다 내보내는 게 아니라 좀 더 성숙한 언어로 저희는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긍정의 언어, 희망의 언어, 용기의 언어, 겸손의 언어를 내가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세는 상대에게서 배운다는 자세, 그리고 도움을 되겠다는 자세, 상대를 수용하는 자세, 그리고 리더의식을 가진 프로다운 자세. 그래서 황한태 선생님께서도 그 메시지를 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자세 그리고 상대방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자세가 저희 사업의 밑거름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추어의 자세로는 그 어디에서도 사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프로다운 마인드 그리고 자세 그리고 표현 그리고 이런 표정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조금 부족하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변화하면서 저희가 같이 성장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3라인에서 나보다 먼저 이 사업을 시작한 상위 라인의 사람을 스폰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나를 추천한 사람은 매칭 스폰서 한 분이겠죠. 그리고 이 이글스 시스템에 안내해 주시면서 방향을 잡아주시는 분은 카운셀링 스폰서 한 분입니다. 그래서 매칭과 카운셀링 스폰서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나중에 사업을 시작한 하이라인의 사람을 파트너 그리고 그 중에 내가 추천한 사람은 매칭 파트너가 되고 내가 카운셀링을 하는 사람은 카운셀링 파트너가 됩니다. 그리고 라인 스폰서와 라인 파트너는 크로스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스폰서와 파트너는 라인상에 있는 라인 스폰서와 라인 파트너가 됩니다. 그리고 나의 상위 라인과 하위 라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크로스 라인이 됩니다. 저희가 이 순수한 마음으로 3라인의 룰을 따라하면 누구나 그룹을 만들고 건강한 그룹을 만들고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저도 이런 3라인 강의를 여러 번 들었을 거잖아요. 근데 저를 제일 많이 돌아보게 됐고 진짜 내가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었구나. 또 이런 부분은 좀 더 긴장을 해야겠다라는 제 스스로가 제일 많이 배우고 점검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카운셀링 스폰서와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 상담은 사업에 대한 모든 부분을 카운셀링 스폰서님 하고만 해야 한다고 카운셀링 로드맵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 특히 신규 사업자분들은 카운셀링 스폰서님과 좀 아직 어려운 관계인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매칭 스폰서님께 또 트레이닝을 받다가 라인 스폰서님께 이렇게 이런 사업의 방향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시계가 여러 방향이면 나도 헷갈리잖아요. 그렇듯이 방향이 하나로 정해지기 위해서 또 카운셀링 선생님은 시스템으로 가이드를 해주시기 때문에 카운셀링 선생님하고만 안내를 상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의 모든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성장을 하기 위해 이곳에 모인 사실 집단이잖아요. 결과를 내고 진짜 내 삶을 바꾸기 위해 그래서 어떤 카운셀링을 받을 때 문제나 이런 감정에 집중하기보다는 목표와 그리고 내가 행동하는 부분 정말 이 안에서 결과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성공의 9단계를 기반으로 카운셀링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목표와 행동 점검을 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심 속에서도 사실 많은 이런 문제들을 겪을 수 있잖아요.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 그런 부분도 비즈니스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향을 일치하기, 믿고 행동하기인데요. 그냥 말로 하는 예스가 아니라 진짜 내가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예스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글스 시스템이 다른 나라에 들어갈 때도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신 게 이글스 시스템의 방향에 예스를 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안 그러면 너무 많은 에너지와 이해를 시키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믿고 행동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고 듣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카운셀링 선생님은 객관적으로 내 사업이 안 되길 바라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믿는 자세로 나의 사업에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예스 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역의 권위를 인정하라입니다. 내 카운셀링 스폰서님이 예를 들어 나는 남자인데 여자일 수 있습니다. 또는 나는 여자인데 남자일 수 있습니다. 또는 나는 싱글인데 결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는 이 프레지덴셜 이상 리더님들이 지정한 이 이글스 시스템에 플러그인된 분만 카운셀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쫓는 게 아니라 그 이글스 시스템에 안내해 주시는 그 방향과 경험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영역의 권위를 인정을 하고 진행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카운셀링 스폰서님께 다가가야 합니다. 저희는 정말 그룹을 키우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한 사람과의 마음도 못 맞추는데 그룹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카운셀링 스폰서님은 더 많은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다가가고 또 카운셀링 선생님도 사업을 하는 사업자이시잖아요. 그래서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적입니다.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파트너와 부정적인 파트너 또 목표를 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행동하는 파트너와 그렇지 않은 파트너가 있다면 당연히 이 시간과 에너지를 나도 카운셀링 스폰서님도 그 스폰서님의 에너지를 지키기 위해 긍정적이고 지금 하고자 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파트너는 기다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시스템에서도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다가가고 내가 간절한 만큼 좀 더 일을 가지고 다가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적임자와 함께 이 사업을 해나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스폰서님이 도와주시겠지가 아니라 내가 함께 합을 맞추고 스폰서님의 적임자가 되기 위한 발버둥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일입니다. 첫 번째는 스폰서의 사업에 관심 갖지 않기. 나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은 스폰서에게 물어보거나 하지 않는 일정에 대한 것도 스케줄이 어떻게 되세요? 뭐 주말에 뭐 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스폰서도 스폰서의 사업을 그 카운셀링 선생님과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사업의 성장을 위한 질문들과 대화들과 소통들로 여러분들의 이 시간들을 밀도를 채워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나의 사업에 집중하는 게 저희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가장 빠른 성장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스폰서 사업에 관심 갖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스폰서를 평가하지 마라. 스폰서는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스폰서도 신처럼 완벽해서 카운셀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앞에서 나온 것처럼 스폰서도 나처럼 이 이글스 시스템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이 스폰서를 보호하겠다는 마음, 지켜주겠다는 마음, 그 신뢰와 팀워크가 맞았을 때 저희가 오래가는 관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외모나 이런 복장, 또 미팅 시에 어떻게 미팅을 하는지 이런 실력에 대한 것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스폰서가 미팅 때 하는 걸 내가 추가적으로 더 이런 설명을 해주면 좋겠는데 라고 한다면 내가 더 공부해서 그런 것들을 내 파트너고 내 신규니까 내가 해야겠죠.
그렇게 저희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평가하면 나도 결국에는 그게 복제가 돼서 나도 누군가의 평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평가가 아니라 정말 그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함께 인사를 해주시고 함께 이런 미팅에 프로모션을 해주시고 하는 것만으로도 존경과 감사함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카운셀링을 받았다면 그대로 하기. 선택적으로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내가 조금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하면 근데 맞긴 맞는데 하면서 뭔가 계속 이제 예스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경우도 많은데 그냥 그대로 믿고 행동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사실은 그 신뢰 속에서 일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 에너지와 그 신뢰와 그 기운 속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근데 내가 계속 머리에 물음표가 떠 있고 뭔가 그렇게 방향이 일치되지 않으면 절대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운셀링을 받았다면 그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1박 때 리더십 메시지에서 들었던 메시지인데요. 카운셀링 스폰서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했을 때 이 이미지를 그때 보여주셨습니다. 소방관 이미지인데 진짜 내 삶이 가장 어려울 때 그리고 춥고 힘들 때 다 불이 나면은 불이야 하고 다 뛰어나가잖아요. 근데 그때 그 불을 끄기 위해 소방관은 이 불 속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이 카운셀링 선생님 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을 때 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피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기꺼이 같이 해결해 주시려고 하고 또 할 수 있다고 항상 해주시고 해보자고 해주시고 그런 존재가 카운셀링 선생님 한 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선생님을 어떤 내 심부름을 해주는 사람처럼 이거 택배 가져다 주세요. 또 이거 택배 보내주세요. 또 뭐 어떤 거 해주세요. 이렇게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서 쓰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같이 성장을 하고 같이 성공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갈 때 저희는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너무 사실 감사하잖아요. 카운셀링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받은 게 이렇게 9인데 또 하나의 서운함 때문에 어떤 삐지거나 또 감정 이런 풀스윙을 하고 또 감정 표현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을 찾으면서 내가 이렇게 시너지 이글스 시스템에 잘 정착하고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안내를 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합을 맞추면 더 건강한 그룹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칭 스폰서와의 관계인데요. 매칭 스폰서님께는 감사하기, 나에게 이 시너지 정보를 준 것만으로도 사실 너무 감사한 분입니다. 매칭 스폰서님이 정보를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기회를 얻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매칭 스폰서님께 막 바라고 기대하고 어떤 감정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같이 함께 잘 되고 싶고 함께 성장하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매칭 스폰서님도 지켜주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 매칭 스폰서님이 좀 가까운 존재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기대감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좀 감정적으로 되게 힘들게 하고 또 삐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시다가 떠나시거든요. 근데 한 사례는 밥을 같이 안 먹어준다고 삐진 적도 있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을 그 매칭 스폰서와 대화를 안 한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출근도 해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걸 마주하는 게. 그래서 밥을 또 먹어주면 풀려요. 근데 매일 그렇게 밥을 먹고 안 먹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내가 감정에 내가 지쳐서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대하지 않고 그냥 각자의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정보를 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매칭 스폰서님은 가까운 사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이거나 또 가족이거나 또 오랜 지인이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편안한 관계가 많잖아요. 근데 이곳은 사업장이고 저희는 이곳에서 결과를 내고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래서 반말을 하거나 또 너무 이런 편한 표현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좀 더 긴장감 있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친구와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수진아 이렇게 부르는데 이곳에 와서 이 쓰리라인 강의를 딱 들은 순간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사업에 도움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8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8년 동안 사석에서도 단 한 번도 제가 반말을 하거나 수진아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사업을 안내해 주시고 진짜 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고 정말 이 안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올바른 그룹을 만들 수 있고 올바른 성장을 만들 수 있을지에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일은 스폰서 사업에 관심 갖지 말고 스폰서를 평가하지 말고 그리고 매칭 스폰서가 아무래도 더 가까운 관계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편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의논을 이렇게 거리낌 없이 더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화 통화하다가 받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카운셀링을 매칭 스폰서님께 받는 건 내 사업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운셀링을 받지 않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카운셀링 파트너와의 관계입니다. 나의 이제 파트너와의 관계인데 내가 스폰서로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모범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보다 행동이 더 큰 목소리를 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모범적인 모습을 유지하는 게 파트너에게도 불안하지 않게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 참여 트레이닝인데 저희 이 자세 중에 또 저희 이 아이템이 그리고 저희의 이 브랜드가 혈액혈관 건강 다이어트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브랜드 이미지에 맞는 자세, 왜냐하면 내가 스폰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가 이런 후원 미팅을 많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메가마스터에 나오는 사업자의 자세, 당당하고 정말 이 사업자다운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여하고 트레이닝 나도 받는 모습들을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관심과 사랑 그리고 칭찬을 해야 합니다. 저희는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는 연민을 가지면 안 되지만 상대방에게는 연민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과 사랑으로 특히 파트너가 힘든 순간에 질책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믿어주고 그런 그 찰나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건 사실 어떤 이런 이론적인 기술적인 것보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관심과 사랑 그리고 칭찬을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리더의 의식을 갖자. 책임감을 가지고 그냥 이글스 시스템이라는 사실 저희는 거대한 이 항공모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파트너들이 이탈되지 않게 그리고 파트너들이 방황하지 않게 잘 정착하는 정착할 수 있는 가이드 역할 그리고 정말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 파트너 사장님도 같이 결과를 내기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리더의 의식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관성 있게 내가 사업이 잘 되거나 또는 또 사업이 안 될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카운셀링 스폰서님도. 근데 그거에 따라 감정 기복이 있는 게 아니라 일관성 있게 그리고 파트너의 변화와 성장을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은 기다림의 비즈니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작은 말 한마디 하나하나 약속 하나하나도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신뢰를 깨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글스 시스템과 스폰서에게 공을 돌려라. 그래서 이글스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그 안에서 배우고 그리고 이 방향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를 해나가는 거잖아요. 내가 미팅을 해서 그 미팅 결과가 좋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이글스 시스템 안에서 배운 걸 가지고 저희가 모두가 사업을 전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을 이글스 시스템과 스폰서에게 돌릴 수 있는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일은 비난하지 마라. 그리고 저희 사업은 수직 구조가 아닙니다. 각자가 그냥 1인 CEO로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명령을 하거나 반말을 하거나 나의 이런 부하 직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이라는 호칭과 존칭을 사용하면서 같이 이 협력을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비난하지 마라에서 막 사실 비난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잘하던데 이런 비교를 하게 되는 순간도 있거든요. 좀 잘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근데 비교하는 말 역시도 오히려 상대방을 위축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동기부여를 주고 믿어주고 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의 말로 바꿔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파트너와 의논하지 마라. 이거는 사실은 내가 팀 매니저인데 팀 리더와 상의를 해서 내 사업 성장에 내가 이 가이드를 받는데 도움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논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하지 마라. 이렇게 내가 더 긴장감을 가지고 파트너들에게 모범적인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말 것. 저희는 스폰서로부터 긍정의 주파수를 받고 또 열정과 꿈과 또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뭔가 너무 힘이 없는 모습 그리고 뭔가 목표가 없는 모습 그런 모습을 스폰서에게서 본다면 나 역시도 흔들리겠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과 또 참여의 원칙 이런 원칙들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매칭 파트너와의 관계인데요. 나도 똑같이 체험하고 참여하고 트레이닝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복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칭 스폰서와 아마 매칭 파트너와 이 강의를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제 사업이잖아요. 저희는 참여할 때 내가 핸드폰을 보거나 졸거나 그리고 필기를 하지 않거나 하면 내 매칭 파트너도 똑같이 복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더 모범적으로 필기해 졸지 마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내 파트너가 어떤 모습이고 싶은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먼저 그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심과 사랑인데요. 나의 매칭 파트너를 카운셀링 선생님이 카운셀링을 해주신다면 엄청 나의 사업에 도움을 주시는 거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아서 해가 아니라 나도 함께 하면서 나도 같이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을 하면서 어떤 요청이 있을 때 또 필요할 때 이런 미팅, 필드 후원이나 이런 게 필요할 때는 내가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는 그냥 사업 설명 한번 하고 카운셀링 선생님과 알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내가 그 중간에서 끊임없이 이 사람이 리더로 성장할 때까지 시스템과 계속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스폰서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 같이 함께 참여하면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매칭 파트너와 관심과 사랑이라고 해서 또 약간 집착하는 분도 있어요. 내 파트너니까 밥 나랑 같이 먹어야지. 그리고 뭐 어디 갔어? 화장실 갔어? 이렇게 막 밤에도 전화하고 사적인 막 이런 것까지 계속 관여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거리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슴도치도 너무 가까우면 서로 찌르는 것처럼 적당히 공과 사를 구분하면서 비즈니스에 맞게 정말 목적의식을 가지고 관심과 사랑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파트너의 상황을 또 특히 어렵고 힘들고 부정적인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빠르게 사실 중간자 역할으로 카운셀링 선생님께 올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같이 대화를 해보자라고 하고 올려줘도 되고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가 따로 카운셀링 선생님께 얘기를 해서 그게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걸 고자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파트너를 사실 살리는 길입니다. 그 찰나의 순간들을 또 신규는 더 그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그걸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카운셀링 선생님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매칭 파트너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파트너를 컨택할 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진짜 이 강의 어떻게든 들었으면 좋겠는데 또 이 제품 어떻게든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 선생님을 어떻게든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라는 진짜 그 마음을 가지고 프로모션하고 하면서 이 파트너 한 명을 컨택을 했잖아요. 그럼 정착하고 이분이 이 시스템에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연결을 하기 위한 또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파트너와 2대1이 아니라 카운셀링 스폰서와 2대1이 돼서 함께 이 시스템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매칭 파트너가 나에게
그 카운셀링 선생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데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고 또 아직은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제 파트너도 카운셀링 선생님이랑 대화하는 게 불편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 매칭 스폰서에게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해야 돼? 근데 그 매칭 스폰서가 너무 역할을 잘해줬습니다. 나도 이런 순간이 있었는데 나는 이때 이렇게 선생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방향을 찾았어.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어렵고 불편했지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선생님과 맞춰지더라. 그래서 너도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 라고 연결 역할을 해줬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래? 그러면 나랑 얘기를 하자. 이렇게 하면 사실은 그 연결고리를 내가 끊는 역할을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카운셀링 스폰서와 2대1이 돼서 안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의할 일은 카운셀링 하지 말 것. 카운셀링 선생님과 함께 이 내용은 카운셀링 받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망자가 되지 말 것. 카운셀링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끊임없이 연결자 역할을 하고 또 같이 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형성을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카운셀링 스폰서님이 내 파트너를 카운셀링 해주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관심과 사랑이 저희는 내려가잖아요. 뎁스의 끝으로 뎁스를 뚫고 내려가기 위해. 근데 또 삐지는 분도 있습니다. 나랑 같이 많은 대화를 하고 나랑 전화통화도 많이 하다가 이제는 파트너와 그런 더 긴밀한 친밀함을 가져가는 것 같고 이렇게 내가 삐지는 게 아니라 감사함을 가지고 내 역할을 더 찾고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팀에 어떤 걸 더 협력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목적의식을 생각하고 내 성장을 위한 시간들을 쌓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카운셀링 스폰서님을 불평불만 비난하지 말 것. 그리고 부정적인 모습 보이지 말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매칭 스폰서도 매칭 파트너가 편하잖아요. 또 많은 시간을 이런 사층에서 또 강의장에서 같이 보낼 수 있습니다. 참여를 하다 보면. 그러면 사실 무의식 중에 내 표정이나 자세에서 또 이런 게 부정적인 에너지가 표출될 수도 있고요.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 매칭 파트너가 매칭 스폰서님께 이제 지난 카드값 때문에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감을 해주겠다고 나도 카드값 때문에 힘들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서로. 너도 힘드니 나도 힘든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럴 때는 같이 한번 이게 위로가 절대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이 안에서 방법을 찾고 성장을 결국에는 해야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럴 때는 카운셀링 선생님과 함께 우리가 어떤 걸 해서 일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대화를 해보자라고 연결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라인 스폰서의 역할입니다. 라인 스폰서는 라인상에 위치해 있지만 라인 크로스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은 모범, 그리고 내가 참여하고 트레이닝 받는 모습, 그리고 함께 이제 팀 미팅과 이런 미팅들을 한다면 분위기, 좋은 팀 분위기를 만드는 것,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원칙을 지키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영역이 아니지만 나의 레그 안에 들어와 있는 파트너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카운셀링 스폰서가 요청했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뭔가 내 것만 챙기고 나의 소실적만 생각을 하는 사람은 카운셀링 스폰서와 같이 협력을 맞출 수 없고 그런 사람은 소실적을 키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뎁스에 내가 협력할 수 있는 자세로, 내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세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존중과 예의, 나의 라인상에 있지만 나의 파트너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파트너라고 착각하지 않고 그리고 너무 편안하고 즐겁다고 해서 또 막 이런 너무 많은 대화들을 주고받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주의할 일은 카운셀링 하지 말 것, 그리고 카운셀링 스폰서를 불평불만 비난하지 말 것, 시기 질투하지 마라. 그래서 카운셀링 로드맵에 나와 있는 라인 파트너와의 관계입니다. 라인 스폰서와는 어떻게 지내야 합니까?
서로 존중하며 예의를 갖추는 관계입니다. 연락처를 주고받지 않으며 모임 또는 개별적인 만남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라인 스폰서가 연락 또는 만남을 권유했다면 카운셀링 스폰서에게 알립니다. 2개 라인이기 때문에 수많은 라인 스폰서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오는 혼란과 착각을 막기 위해 필요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크로스와의 관계입니다. 크로스는 사돈과도 같은 관계라고 하잖아요. 크로스는 스폰서의 소중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어려운 상대인 게 맞고요. 그리고 긴장감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존중과 인정 그리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미팅을 하려고 테이블에 잡아놨는데 미팅이 끝나고 딱 봐도 신규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규가 또는 미팅 자리를 찾고 있다면 좀 내가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완전 신규 때 아직도 기억에 나요. 모든 게 어색하잖아요. 이 본사 센터도 어색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테이블이 협소하니까 또 여러 크로스 사장님들과 같이 앉아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슈퍼팩을 쏟았습니다. 테이블에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한 크로스 사장님께서 엄청 밝게 괜찮다. 제가 너무 걱정을 하니까 휴지를 갖고 와서 닦아주시면서 향이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덕분에 청소를 하네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 마음이 놓이고 여기가 이글스 그룹의 문화구나 라는 걸 느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런 표정과 그리고 양보하는 배려하는 이런 자세가 또 이글스 그룹의 이런 품격 있는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일, 사실 크로스와의 관계는 좀 심플합니다. 존중과 인정을 하고요. 주의할 일은 비즈니스에 관심 갖지 마라. 그래서 나의 성장을 위해서는 나의 카운셀링 선생님과 그리고 나의 파트너와만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초반에 오면 이제 이런 랠리도 듣고 막 하다 보니까 막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내가 또 파트너가 없을 땐 더 그렇습니다. 그럼 좀 많이 하는 게 여행 가세요?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하고요. 알아서 하시겠죠. 그리고 또 안 보이는 분들을 또 찾는 분도 있어요. 기억력이 엄청 좋으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줌에 그분 들어왔다가 안 보이시던데 근데 다 각자가 사정이 있고 각자가 각자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사업에만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기, 질투, 비난하지 마라. 이 자리만 봐도 만약에 내가 크로스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또 크로스가 협력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런 강의장의 문화도 그리고 이런 이글스 시스템의 이런 성공 사례와 랠리 강의들도 모두 크로스 사장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배울 수 있고 얻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또 나는 열정이 떨어졌을 때 이 안에 있다 보니까 크로스 사장님의 성장을 보면서 열정을 받기도 하고 그런 저희가 함께 성장을 만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내 걸 나눠주겠다는 마음 그리고 나 개인보다 팀과 그룹을 더 위하는 마음이 결국에는 나에게 다 돌아오게 됩니다. 나의 파트너에게 다 돌아오게 되고 나의 성장에 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글스 그룹의 정말 멋진 문화와 환경을 내가 함께 만든다는 마음으로 솔선수범해서 같이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크로스 라이닝은 피할 것. 그래서 부정적인 크로스 라이닝은 연락처를 교환하거나 또는 따로 만남을 갖거나 식사를 하거나 그리고 사적인 질문 이런 대화를 하는 것 이런 거는 피해야 하고요. 만약에 부정적인 크로스 라이닝이 있는 걸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상위 프레지덴셜 이상 리더님들께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로스와의 관계는 서로 존중하며 예의를 갖추는 관계입니다. 연락처를 주고받지 않으며 개별적인 만남도 하지 않습니다. 크로스와 이야기할 시간을 본인의 카운셀링 파트너와 새로운 파트너를 만드는 시간으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카운셀링 로드맵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즘 사업 환경이 정말 좋아져서 온라인으로도 많은 걸 배우고 흡수할 수 있잖아요.
팀에서 또 진행하는 온라인도 있을 거고 또 그룹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줌 미팅도 있습니다. 이때 저희는 온라인 사업을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온라인 미팅들은 오프라인을 위한 온라인 미팅이 돌아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현장에서 내가 참여할 수 있다면 현장 참여를 우선시하는 게 사업 성장에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참여를 할 때는 카메라를 켜고 참여를 하는 거. 여러분들이 20명의 팀이 만들어졌는데 20명이 다 화면을 끄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강의하고 팀 미팅을 할 기분이 날까요? 전혀 안 나겠죠. 그런 분위기와 성장의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리고 카메라를 켜고 있으면 내가 더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또 나에게 그 한 시간을 더 흡수할 수 있는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켜고 진행을 하는 것과 강의 중에 정말 급한 일이 아니라면 자리를 뜨지 않는 거. 꼭 할 걸 다 하다가 이 줌 미팅이 시작하면 화장실 가고 이런 밀린 일들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절대 효율적이지 않아요. 저희가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영어 시간에 국어 공부하면 공부 잘하는 친구 아무도 못 봤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내가 집중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아서 메모하고 또 경청하면서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참여 자세 역시도 누워서 또는 막 그 시간에 꼭 헬스장을 가서 러닝을 뛰면서 줌을 참여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100% 흡수되지 않습니다. 20%도 흡수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 자세는 내가 배움의 자세로 이 현장에 있는 것과 똑같은 자세로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모와 복장 단정하게. 그리고 줌 아시죠, 여러분? 이 오프라인보다 표정이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기분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입꼬리에 힘을 주고 미소를 지으면서 웃는 표정으로 그러면 또 좋은 일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20명이 줌에 들어와 있는데 다 무표정으로 여러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너무 무서운 미팅이잖아요. 그래서 밝은 미소로 또 호응하고 경청하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운셀링 스폰서와 파트너의 팀워크가 저희는 정말 중요한 비즈니스입니다. 근데 이 카운셀링 스폰서와 파트너가 팀워크를 맞출 때 일방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신뢰가 바탕이 되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파트너가 스폰서니까 신뢰를 주고 파트너니까 잘해야지가 아니라 서로 잘하려는 마음, 서로 신뢰를 주려는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호 존중하고 아껴주고 지켜주고 그리고 관계십이 좋아지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서로 다가가고 먼저 연락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탓하지 않고 상대에게 기대하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찾고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들이 모여서 아마 여러분들 사업 성장에 멋진 팀워크를 발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잘하는 사람이 모인 집단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이글스 시스템을 통해 그리고 서로의 팀워크로 이 성공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완벽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잘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안에서 저희가 모두 성장을 하는 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멋진 팀워크로 저희가 이 3라인을 잘 지키면서 건강한 그룹의 성장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강의에 수고해주신 이선혜 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 강의는 오후 8시에 유튜브로 재방송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지사항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7층 컨퍼런스룸에서 체코 프라하 레가시 리트리트 OT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장에 계시지 않는 분들은 줌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리더십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